김하성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전에서 무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2할 3푼까지 떨어졌지만 스스로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전문가들은 김하성에 대해서는 어떤 걱정도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좀 신기합니다. 3억 불 FA 계약에 초입해 있는 올 시즌 초반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인데도 김하성 선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것이 낯선 건데요. 이유는 바로 역시나 그의 주특기, 끝내주는 허슬 플레이 수비에 있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무안타 침묵하며 아직도 억지로 까고 본다는 김하성 억가들이 저거 봐라, 김하성이 무슨 3억 불이냐, 거품이다 라며 욕했지만 다음 한 경기면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산이 높았습니다. 바로 주심의 뭔가 이상한 차별성 판정이었는데요. 늘 문제되는 것은 KBO나 MLB나 스트라이크 판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지난 시즌에 타격까지 실력이 상승하며 리그 주축 선수로 우뚝 솟으면서부터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딱 인종차별이라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찝찝한 판정이 계속되며 한 번인 김하성이 빠따를 던지며 반항하기도 했죠. 하지만 김하성의 불방망이는 여전히 뜨끈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보다 내실 있게 안타를 쳐냈고 수비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경기를 마치며 2연패 탈출에 기여하기도 했고요. 정말로 3억 불 FA 대박의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김하성 선수에 대한 현지의 주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 이겨내야만 하는 주심들의 편파 판정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자 정도 부탁드리고요. 김하성이 무안타의 침묵을 극복하고 다시 안타를 쳐내며 시작했습니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탄탄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시즌 3호 도루까지 뽑아내며 여전히 빠른 발까지 뽐내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세인트루이스와의 홈 맞대결의 유격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현재 2할 4푼 1리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 경기까지만 해도 김하성은 미천이 다 드러났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에이스인 마일스 마이콜라스를 상대로 단 한 개의 안타도 생산하지 못했거든요. 처음 상대한 투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팬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은 마이콜라스를 상대로 유난히 강한 모습이었으니 그 의심의 크기는 더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 중반 놀란 아레나도가 친 내야 안타성 타구를 백핸드로 잡아낸 뒤 점핑 스로우를 통해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수비를 펼치며 수비는 살아있다는 면피를 할 수는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의 공격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전날은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김하성의 활약은 인상적일 정도였습니다. 김하성은 0대0으로 팽팽히 맞선 이름할 젠더보가츠의 안타와 타티스 주니어의 볼넷 등으로 만들어진 2사 1-2루의 득점권 찬스에서 들어선 첫 번째 타석에서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톰슨과 7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어냅니다. 이런 멋진 선구안을 바탕으로 확실한 득점권 찬스를 잡은 샌디에고는 선취점을 뽑아내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요. 그런데 첫 타석 볼넷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하성은 2대0으로 앞선 3회 말 1사 주자 없는 두 번째 타석에서 톰슨의 3구째 89.5마일의 포신 패스트볼이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몰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이 방망이를 내밀었고 이 타구는 무려 105.1마일의 속도로 뻗어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연결됐고요. 이후 김하성은 2루 베이스까지 훔쳐내는 데 성공해 시즌 3호 도루까지 완성합니다. 빠른 발이 빛나며 작년까지 쌓아온 멋진 이미지를 회복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이상한 판정 시비에 휘말립니다. 3대1로 앞선 5회 말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다시 한번 톰슨과 만납니다. 김하성 선수는 차근히 초구를 지켜본 뒤 2구째 포크볼에 파울을 기록하는 등 투스트라이크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여기서 톰슨이 던진 3구째 82.9마일의 포크볼이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고 김하성은 당연히 방망이를 내밀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주심이 이상하리만큼 큰 동작으로 스트라이크 판정을 알립니다. 당황한 김하성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벌써부터 시즌 1호 퇴장을 당하기에는 남은 시즌 경기가 너무 많았죠. 이후 경기는 그래도 김하성의 멋진 수비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세인트루이스 3연패를 끊어내고 수차례 기회를 만들어낸 끝에 차곡차곡 점수를 쌓으며 수입패를 면합니다. 다소 답답한 흐름이었지만 샌디에고는 조금씩 점수를 쌓아나갔고 김하성 선수 역시 황당한 오심에 삼진아웃 되었음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8회에 두 차례 깔끔한 수비로 샌디에고의 리드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병살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수 젠더보가츠의 송구 실책이 나왔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김하성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팀도 세인트루이스의 3대2 신승을 거두고 시즌 4승째를 신고했고요. 하지만 벌써부터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에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려될 만한 일이긴 합니다. 작년부터 김하성 선수가 미국 야구판을 휩쓸기 시작하며 슬슬 뭔가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 수준의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이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직 감독, 동료나 중계진 등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오히려 김하성 선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연찮은 판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사실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김하성의 공정 연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제값 받고 뛰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오고 있죠.
실제로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그래픽 자료를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해도 모두 존 바깥에 떨어진 공이라는 점을 들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덕 에딩스 주심의 손이 너무 단호하게 올라간 것을 조롱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죠. 이번 경기 중계를 보면 현지 야구 전문가들의 현장 반응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김하성의 삼진 아웃이 판정되는 순간 아 하며 탄식을 내뱉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김하성은 삼진 판정을 받자마자 곧바로 돌아서 주심과 대치합니다. 젠틀하기로 유명한 김하성이 돌아보니 코치진들도 웅성거리며 더그아웃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주심은 남을 나라로 일관하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심판의 판정에 함부로 대들면 안 된다는 문화가 암묵적으로 있다 보니 김하성도 아쉬움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괜히 말싸움이 이어지면 퇴장 가능성도 높았기에 어쩔 수 없었죠. 바로 이닝을 이어가야 하는 시점이었기에 중계진은 이 상황에 대해 길게 말이 이어가지 못했지만 김하성이 놀라서 당황했다. 힘이 저 정도로 어이없어하는 것은 처음 본다. 나도 같은 심정이다. 저런 심판이 야구에 대한 젊은 세대들 관심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라는 짤막한 코멘트를 남겼죠. 그 공이 만약 볼 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다면 끈질긴 싸움 끝에 볼넷이나 다른 방법으로의 출루 가능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샌디에고가 신승이 아니라 깔끔한 승리로 리드를 지켜갈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김하성의 깨어난 감각을 생각하면 마냥 상상만은 아니었죠. 하지만 명백한 오심의 모든 가능성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첨단 기술이 생겨나도 심판들의 권위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 덕 에딩스 주심은 원래부터 오심 전적이 낙낙하게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메이저리그 전체 심판 중에 가장 큰 스트라이크 존을 가진 심판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주심이기도 하죠. 88번 주심,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애틀 홈구장이니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감안할 수는 있겠지만 김하성 팬 입장에선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자명한 오심을 저지르니 당황해서 무슨 말이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죠.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은 저명한 야구 전문가들 사이에선 집중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놀라운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방송되는 MLB 네트워크는 전 메이저리거이자 지난 WBC에서 미국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던 마크 데로사는 김하성의 이름도 정확히 발음하며 극찬합니다. 그는 특별한 선수다. 항상 스스로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KBO 리그에서 이미 30-30이 가능한 선수였고 진정한 5툴 플레이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줘왔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WAR 공동 1위라는 순위를 믿지 못할 정도인데 그는 올해 공격에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운을 띄운 데로사는 이어 2021년부터 올 시즌까지 메이저 새 시즌에서 그의 타격폼을 직접 시범으로 보이며 집중 분석합니다. 김하성은 2021년 타격하는 손이 얼굴 근처였다. 2022년엔 어깨에 방망이를 얹었지만 손 위치는 비슷했다. 그런데 2023년엔 시작점을 좀 더 아래로 내렸다. 레그킥도 앞선 2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꾸준히 타격 조작을 거친 셈인데 그래서인지 올해는 시속 96마일 이상의 강속구를 상대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향후 미국 대표팀 선수들에게도 적용해 훈련시킬 생각이다 라고 말이죠. 시즌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어떤 오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꾸준한 김하성 선수의 강철 멘탈과 실력뿐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며 FA에서 3억 불 대박 계약에 성공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는 날을 그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